네, 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이슈와 sek터 그리고 종목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빈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신저가는 벗어났는데요. 그런데 모멘텀이 부족한지 오늘은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HBM4 6개월 더 빨리 줄 수 없냐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선택해 주시죠. 선택을 하라고요? 네, 택일 해주시죠. 이거 참 저에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를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네. 질문 주셨는데 저라면은 삼성전자를 하겠습니다. 저라면은 네. 삼성전자요. 자, 이게 뭘까요? 이제 두 가지 각자만의 장단점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장점은 뭡니까? 우리나라 시총 1위. 1위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면서 동시에 가격이 지금 계속 싸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도 5만 원대입니다. 더 빠진다고 하면은 더 담아도 그럼 삼성전자 망하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없죠. 그게 삼성전자의 장점이고요. SK하이닉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의 선단 공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다만 어제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고 윗꼬리 말고 그대로 눌리면서 끝났어요. 전반적으로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성 물량으로 눌리면서 끝난 상황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이런 HBM4와 같은 개별적인 긍정적인 호재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눌린다는 거는 기정사실화라는 거죠. 그리고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선단 공정 시장을 계속해서 점유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이 셋이서 지금 우리는 친구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이게 동시에 장점과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한 곳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거는 연대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HBM3에 대해서 납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경쟁 심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선단 공정은 괜찮다라고 해도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던 위치 구조가 애초에 훼손이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4분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따라서도 하이닉스의 흐름이 귀추에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어느 정도 현금을 투입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매집해가는 거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 해외 시장에서도 최근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평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머징 마켓 자체에 대해서 리스크성 회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급락이 나왔었던 정말 아쉬운 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지수가 완전히 바닥권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이런 외국계 자금이 이탈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렇게 외국인들이 팔아댔어도 아직도 시총 1위입니다. 망하나요? 삼성전자 망하지 않습니다. 그 점만 보시면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장단점만 좀 놓고 보자면은 둘 다 좋은 기업이지만 삼성전자가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이면 장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 반도체로만 접근하는 종목이 아닌 우리나라 시총 1위 지수 기준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한 표를 던져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 하나 볼 텐데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리튬 관련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해리스 트레이드로 묶이면서 그 영향력도 받아가고 있는 것 같고 리튬 관련주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리튬 섹터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리스가 있고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뉴스 나온 건데 중국 전인대. 전인대. 네, 그렇죠. 중국 전인대에서 이번에 보조금 이슈를 확장한다는 또 이야기가 있는 만큼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이 두 가지 이슈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첫 번째에서 우리 세미 하나가 잘 짚어준 것처럼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이 붙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누구든지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이 대선 지금 투표가 직접 이제 이루어지는 게 오늘부터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회피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부 지금 현재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들이 지금 대장격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가 풀렸어요.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줬습니다. 근데 종합적인 퍼센테이지로 봤었을 때 트럼프가 조금 더 근소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선 직전에 눌려 있었던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 대장주인데 상한가 풀리면서 오늘 장중에 아마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리튬 가격 이제 전인대를 오히려 보면서 접근하자. 눌리고 차트가 아직 좀 안정적으로 눌린 구간 만들어준 이후에 전인대 일자까지 함께 보시면서 추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중국 전인대 이슈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 세 번째 이슈에서는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이소07킴님이 이수페타시스 유증설로 계속 떨어지는데 손절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지켜봐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9일 연속 하락하고 있어서 손실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우리 이거 상담하던 때 같아요, 꼭. 근데 매수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조금 더 꼼꼼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이수페타시스의 장점이 뭡니까? 엔비디아죠. 단점은 뭡니까? 그거 빼고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심텍 같은 종목이 있는데 심텍 주가를 보시면은 계속 바닥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AI를 제외한 다른 거는 좋다 안 좋다? 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보시는 건 심텍인데 네, 물론 유증과 관련된 지금 계속 찌라시성 뉴스가 계속 돌고 있고 이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우리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PCB나 전체적인 업황 시장으로 보시면 안 좋다는 거예요. 심텍 보시면 되고요. 비슷하게 뭐 PCB라고 하면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있죠. 대덕도 어떻습니까? 계속 땅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다행히 그나마 고가 내에서 버티고 있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30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현재 이탈한 라인인 만큼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좀 장기 라인선을 좀 이탈하는 경우가 제일 위험한 순간인데 보시면은 일단 총 2번, 앞서서 2번 이탈한 자리는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엔비디아가 또 긍정적인 모멘텀과 추가적인 성장 이익치 제시하면서 주가가 더 넘어가서 170, 180달러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저라면은 일단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낙폭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 AI가 아직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평가는 많지만 지금 상황은 조심해야 됩니다. AI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요.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추가 측공과 관련돼서 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거절이 나왔습니다. 거부가 나왔어요. 발전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구간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스페타시스, AI, 엔비디아는 좋으나 그건 나머지는 안 좋다라는 점, 모든 게 좋지는 않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지금부터 단기 반등 시도를 못하면은 밀릴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일부 현금 정도는 확보를 하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확보하자. 이렇게 앞으로 유튜브에 궁금증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범수 매니저가 오늘 꼽은 주도 만나볼 텐데요. 자, 포트폴리오 점검 그 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편입했던 화성 밸브가 하루 만에 16.3%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일정들이 계속 남아있을 텐데 계속 보유할까요? 아니면 오늘 이익 실현할까요? 홀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 시장이 사실상 너무 약하잖아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개별적인 테마성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 차라리 낫습니다. 오늘 장 중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떴었던 종목도 다 눌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시장 전체는 일단 약세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바뀌겠지만 약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화성 밸브는 어느 쪽으로 보시면 될까요? 트럼프 쪽입니다. 트럼프가 이기고 자원개발 쪽으로 시장이 더 흘러간다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슈 같은 경우 12월 달까지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 하셔가지고요. 저는 이거 2차 목표가 12,500원, 아직 1차 목표가 지금 도달 넘어갔죠? 넘어갔고 2차 아직 안 넘어갔죠. 조금 남았는데 좀 미리 2차 목표가를 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더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2차 목표가 미리 12,500원 제시해 드리니까요.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좁혀서 엄선한 탑픽 하나 알아볼게요.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이거를 지금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현재가 4,32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유비케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고비 물량 최대로 확보했다. 그렇죠. 네. 뭐 전 임상이나 아니면 개발 이런 쪽 바이오 시밀러 쪽 아니고요. 유통입니다. 유통, 의료 정보 플랫폼 그리고 의료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왜 지금 그럼 이걸 봐야 되느냐?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현재 자사몰인 자사몰에서 이제 위고비를 최대 물량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앞선 급등분을 만들어준 상황인데, 자, 그럼 왜 유비케어가 지금입니까? 정부에서 이제 비대면 처방에 대해서 제한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단기적으로 물량들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야기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물량에 대해서 빠른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딱 5일선까지 눌려주면서 조정 마무리해주는 모습입니다. 안정적으로 반등 강하게 시도하는 모습 기대해 보면서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케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의 주도주 투자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